2부 변성을 위해 깨어있기. 4장 기존의 인식 습관 깨기. 선형적 인식은 우리들 사이에, 당신과 당신의 목표 사이에,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당신과 당신의 영혼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망상을 갖게 한다. 그런 분리는 우리에게 고립감을 준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기존의 인식과 무의식적인 습관들은 약간의 주의력만으로도 바뀔 수 있다. 뇌과학은 우리의 두뇌와 인식이 산업시대와 정보시대 이전까지 거슬러가는 결핍, 트라우마, 고통, 위험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괴로움과 동일시하는 것은 그런 관념을 유전자를 통해 물려받아서일 것이다. 우리는 안전이란 개념이 아이의 불필요한 사랑과 통합의 세계에서 태어난 영적 존재이지만 밀도 높은 물리적 현실로 내려와서는 진실이 아닌 온갖 것들에 적응해야만 한다. 이곳의 삶이 당혹스럽고 그럼에도 계속 몸을 갖고 이곳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이는 부정적 집단 신념을 지향해야 한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당신 자신을 영적 존재로서 이해하려 해도 당신의 두뇌의 심층에는 여전히 이런 부정적 집단 신념의 일부를 수용하고 그것을 무의식적 행동으로 표출할 것이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살아온 엄청난 수의 선조들에 의해 형성된 DNA를 물려받은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정보다. 우리가 받아들인 두려움에 기반한 현실은 불편한 감정과 연계된 정보 또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억누르려고 하는 파충류 뇌의 생존 본능과 좌뇌의 통제 지향성에 의해 일정 부분 형성되었다. 싸우기, 도망가기, 거부하기, 지배하기. 이 네 가지 전술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에 대한 대처법이 발전해왔다. 단지 당신은 자신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것을 제거하고 싶어졌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우리 모두는 사랑과 두려움을 함께 갖고 있으며 그 배합 비율은 제각각 다르다. 파충류의 뇌는 생존 본능으로서 두렵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을 때의 반응을 둘로 나누며 하나는 싸우는 것, 즉 투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망치는 것, 즉 도피하는 것이다. 파충류의 뇌의 다양한 반응들을 살펴보자. 1. 아드레날린 습관. 파충류 뇌가 싸우거나 도망가야 하는 상황을 결정할 때 아드레날린을 방출한다. 아드레날린을 분출하기 위해 위험과 스트레스를 오히려 갈구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빠른 대처와 위험을 무릅쓰는 과잉 행동에 대해 칭찬과 보상을 받을 때가 많다. 아드레날린 습관은 두려움에 분노로서 반응하게 만들기도 한다. 왕따, 비난, 비판, 무시, 책임 전가, 처벌 등의 형태로 남에게 투사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공포를 피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2. 안정성 습관.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아 안정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재정적, 물리적 수단을 통해 힘을 기르는 것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가 되고 문화적 기준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움을 갖추는 것 등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그들에게 중요한 인물이 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기도 한다. 늘 남을 즐겁게 해주려고, 도와주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반대로 남들보다 우월한 척, 강한 척, 냉담한 척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3. 무기력 습관. 삶이 우리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는 일련의 경험을 할 때는 얼어붙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움츠림은 무력하고 마비되고 의지 없는 멍한 상태를 낳는다. 모든 것이 공허하고 우울함과 신드렁함이 커진다. 우울해지거나 무기력감을 느낄 때는 항상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린다. 혹은 비난과 거부,
빈정대기 등의 공격성을 표출하면서 겉으로는 무기력한 듯이 남에게 관심 없는 듯이 행동할 수 있다. 4. 회피습관. 우리가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취하는 해결책 중 하나는 위험적인 상황들을 단순히 피하는 것이다. 결국 모르는 게 약이다. 우리는 현실을 망각하거나 공상의 세계로 도피하거나 아예 못 보고 못 들은 척 하기도 한다.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결정권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 중독 행동들도 불편한 상황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5. 굴복 습관. 위압적이고 위협적이고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는 와중에도 복종하고 비굴해질 수 있다.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순진무구하게 웃어라. 잔뜩 웅크린 자세를 하고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게 목소리를 낮춰라. 시선을 피하라. 이런 습관들을 통해 우리는 매력적이고 협조적이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쁨과 사랑, 영혼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좌뇌는 이성적, 순차적, 논리적 사고, 분별력, 언어적 처리를 관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좌뇌 자체는 영광과 무관하다. 좌뇌 인식은 세분화, 분리, 규제, 정의, 증명, 설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똑똑하게 행동하고 경계를 나누고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확고한 개체성을 갖고 논쟁을 통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조직화, 분류화하고 언어적 표현을 할 때 당신은 좌뇌를 쓰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두려움을 경험할 때는 파충류 뇌에서 나온 신호들이 좌뇌로 올라가고 좌뇌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당신이 꼭 지켜야 할 규칙과 신념들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그 신호를 처리한다. 부정적인 감정에 절대로 압도당하지 않는 것이 좌뇌의 철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좌뇌는 잠재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기억과 정보를 예방 차원에서 억누른다. 좌뇌가 기존의 인식에 기여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1. 논리 습관. 좌뇌 모드에서는 단지 객관적, 연역적, 균합적 추론만이 있을 뿐이다. 논리적 생각 속에 살 때 우리는 인생을 직접 체험하지도 못하고 비전을 효과적으로 구현해내지도 못한다. 가볍고 유연한 생각조차 좌뇌에 갇히면 이내 무거운 믿음과 규칙으로 변질된다. 논리 습관은 과거에 통했던 방식만을 떠올리고 보수적, 관습적으로 지금껏 옳았고 유효했던 생각들만을 반복하게 된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와 미래에 투사하게 만들고 변성 과정이 들어설 자리를 없앤다. 2. 분리 습관. 좌뇌는 직접적인 경험을 기존의 의미에 꿰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게 한다. 자신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세상을 거대하고 압도적인 것으로 보는 이런 분리의식은 우리의 개체적 경험을 고립된 것으로 변질시킨다. 고립감은 세상을 위험의 근원지로 만든다. 좌뇌는 경비와 보호자의 역할을 떠맡고 계속해서 주위를 살피면서 문제를 찾는다. 고립될수록 우리는 더 큰 무력감에 빠진다. 위험에 집중할수록 안 되는 이유만을 찾아내게 된다. 그런 결과로 실제로 모든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할 것이다. 좌뇌는 에너지, 영향력, 힘의 위계가 명확히 정리된 상태에서 삶이 영이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 3. 에고 자기애성 습관. 고립감으로부터 나온 좌뇌의 또 다른 낡은 습관은 에고의 성장이다. 이것은 일종의 구속 상태로서 우리는 극단적이고 폐쇄적이고 자기 합리화에 빠진 에고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에고는 창조적인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에고는 실패와 비난,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에고는 성장의 기회를 재벌로 걷어차고는 경쟁자들을 교묘히 따돌리기 위해
과거의 정보에 의존하는 이유를 스스로 합리화한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에고는 죽기 시작한다. 4. 의지력 습관. 자네는 우선권과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력에 집중한다. 역경을 이겨내고 전진하는 유일한 방법은 철석 같은 의지력을 기르는 것이다. 두려움에 대항할 때도 우리는 그 위협을 막아내고 극복할 힘을 기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의지력은 방향성을 띤 힘이 가미된 선택이다. 의지력을 사용할 때 우리 내면에는 부정적 현실이야말로 진짜 현실이고 그것을 결코 극복하지 못하리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다. 5. 주의 분산 습관. 자네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기도 한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벌이거나 이리저리로 주의를 쉴 새 없이 바꾸는 식으로 말이다. 세상이 빨리 바뀌고 복잡해질수록 신경 쓸 일은 많아지는 법이고 지금 우리는 몇 년 전보다 10배는 더 많은 일을 살펴야 한다. 빠른 속도, 과잉활동, 짧은 주의 집중 시간은 우리의 의식을 표면에만 머무르게 한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깊이 살필 기회조차 없다. 기존의 인식 습관들은 우리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고 부정하는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파충류뇌와 좌뇌에 기반한 인식 습관의 문제는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 결국 무의식적, 자동방어적인 행동을 낳는다는 데 있다. 그것은 두려움에 계속 집중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두려움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우리가 저항해야 할 대상이 끝없이 나타난다. 두려움에 집중할 때 부정적인 측면을 회피하고 억누를 때 우리의 주파수는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낮은 인식 습관은 흐름을 더디게 하거나 아예 멈추어 세우고 영적 현실을 부정하고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내면의 길잡이와의 소통을 가로막고 두려움과 결핍을 영속시키고 질병과 실수를 일으키고 고통과 괴로움을 창조한다. 흐름 속에 있을 때 당신은 진화를 촉진하는 수축 확장 주기를 갖게 된다. 건강한 수축 상태는 집중과 선택을 가능케 하고 건강한 확장 상태는 창조력, 성장, 내려놓기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낡은 인식 습관의 수축 상태는 무기력함과 확장 상태는 과잉 활동과 짝을 짓는 경향이 있다. 지금 이 순간 속에 살 때 당신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고 당신의 두뇌와 현실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다. 이 시대가 당신을 돕고 있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 멈춰서서 마음을 비우고 가슴과 영혼의 응답에 따라 새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리. 우리에게 절대적인 법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장이다. 온갖 종류의 낡은 인식 습관들은 우리로 하여금 아드레날린, 안전지향, 무기력, 회피, 굴복, 논리, 분석, 에고, 자기애, 의지력, 주의 분산과 관련된 방어적 행동들을 과용하고 과신하게 만든다. 변성 과정을 좀 더 쉽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로운 행동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과잉 활동을 통해서든 무기력감을 통해서든 결국 우리를 탈진시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습관을 알아차려 바꾸고 새로운 방식의 인식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